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주식 투자에 하기 앞서서 거래하는 그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주식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주식의 가격, 다시 말해서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주식이 사행성을 띠게 됩니다. 이 주식이 왜 사행성을 띠는지, 그리고 그 사행성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투자로 결국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가격. 모든 상품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있겠죠?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가게에서 가격표를 붙잡게 두고 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갔는데 바나나가 오늘 2,5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이 2,500원인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격표에 써 있는 게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도 그 가격에 안 사면 그건 가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가 마트에 하나에 1억이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도 안 사겠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특이한 바나나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가 1억에 팔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바나나는 1억일까요? 가격표에 1억이 써 있었으니까 1억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가격표에 얼마가 써 있든 그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오직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만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물건이 4,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그 거래에서 4,000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주식을 거래하는 데 쓰는 주식 앱에서 삼성전자 1주의 가격이 7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식의 금액이 7만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주식이 거래됐을 때 한 주당 얼마의 거래가 됐냐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7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결정되는 하나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도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7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주식의 가격이 7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 더 이제 봐야 될 건 주식의 사행성이에요. 왜 제가 주식의 가격과 주식의 사행성을 같이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주식이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물건들도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보통 아니죠. 그래서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팔 수 있는 상품을 보면은 잘 없습니다. 당장 팔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중고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살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야지만 그걸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팔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조금 달라요. 주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는 것도 쉽지만 파는 것도 당장 팔라고 해도 팔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누구나 가장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증권 앱을 설치하고 계좌만 만들어 두면 터치 몇 번만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쉽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이라는 게 아주 누구나 쉽게 사고 그리고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성으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왜냐면 언제는 사람들이 좀 더 비싸게 사고 싶어 하고,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싶어 하고, 더 비싸도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파는 사람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는 안 팔고 싶어 하고 하면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때. 반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싸더라도 팔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가격보다 비싸면 안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걸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도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주식이 가격이 매번 조금씩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 가격이 조금 오르면 그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주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 도박과 같이 사행성을 가지게 돼요. 물론 도박과는 조금 다르지만 도박과 공통점이라는 건 사행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요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습니다. 왜냐면 물론 그러니까 그 운이 정말 좋으면 돈을 벌고, 그리고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고 난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면 결국 돈을 잃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미 뭐 주변에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주식으로 수익을 낸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유명한 사람들만 대자면 찰리 먼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위대한 투자자들이 그들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냈죠.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70년 가까이 누적 수익률이 20%, 누적 연평균 수익률이 20%의 높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결국 언젠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했을 때 돈을 잃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지 말고 특정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정말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주식의 사행성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주식이 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도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오랫동안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단순해요. 주식을 사고 더 높은 금액에 팔면 됩니다. 단,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배당금은 다시 해당 주식에 투자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주가를 잘 맞춰야겠죠. 주식이 앞으로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이 잘 맞아야지만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주식을 사고 더 높은 금액에 팔 수 있고, 이걸 반복함으로써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방식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미래 주가를 잘 맞춰야 하니까요.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잘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을 다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